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공개원입니다. 8월 16일 날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이라는 8.16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이권대회가 이 8.16 대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겉에는 되게 화려하고 큰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이라고 포장지는 되게 화려한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알맹이는 전혀 없고 그동안에 언론에 노출되어 있던 내용들만 나와 있다 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제 내용보다는 좀 더 깊게 어떤 정책들이 어느 시점에 시행이 되고 또 그 전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만 투자에 도움이 될지를 꼼꼼하게 또 심도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항목이나 종류는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깊게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항목은 1번에 해당되는 도심 공급 확대라는 이 부분입니다. 뭐 신규로 정비구역을 지정 확대하고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그 다음에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한다. 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만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내용부터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라는 큰 타이틀에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을 촉진하겠다라는 이제 소타이틀인데 내용은 서울에 410곳이나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의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5년 동안에 많은 공급을 하겠다. 특히 전국에 22만호, 그 다음에 서울에 10만호, 경기 인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4만호, 지방광역시 세태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한 8만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요 정도 이제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10월부터 속도감 있게 수도권,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정비 사업을 할 곳에 수요 조사에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조사에 착수하는 거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신규 정비구역이 탁탁탁 빠른 시간 안에 지정되기는 어려운데 자, 이렇게 수요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은 사실 언론이나 매체 기자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어느 지역에 수요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흘러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또 그 시장 같은 경우는 불이 붙어버리는 상황, 오히려 이 정책이 시장에 불을 질러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두 번째로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옆 동네가 이런 걸 요청했으니까 우리 동네도 이런 걸 요청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실제로 구역 지정까지 가게 되는 구역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가격만 막 올려놓고 개발은 실제적으로 나중에 법률적인 요건이나 여러가지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무산돼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돼서 투자를 잘못했다라는 부작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서 선별적으로 진짜 제대로 진행될 곳들을 선별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동의율이나 이런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지역 내에 법적인 요건,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을 잘 충족하고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저희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에서 차근차근 지역에 대한 분석을 올려드릴 거고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자라는 측면이고요.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전 제시에 해당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불질러 놓고 자, 이 지역이 가격이 막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을 뭐 이렇게 조이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이런 방어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늦게 들어가시는 분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보다 먼저 선점 투자를 하신 분들만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을 토너먼트로 추려서 투자를 조금 더 서둘러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라는 타이틀 아래 두 번째가 이 재건축 초과액 환수금인데요. 자,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인 감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뭐 이제 그 감면되는 최초에 이제 3천만 원이는 걸 1억으로 감면되는 부분을 올리겠다라든지 뭐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 보유자를 감면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은 앞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대책이라는 큰 타이틀의 화려한 타이틀에 비해서 안에 내용에 알맹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자,
9월 달에 세부 내용에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왜 발표합니까? 발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든가. 근데 사람들한테 시장에 기대감은 계속해서 기대감은 부풀려 놓고 그날 가서 발표했을 때 사실 이 내용이 제대로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그 발의는 이미 이제 요번 대책이 발표했을 때 발의는 해놨는데 이게 결국은 야당이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넘어야 될 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걸 미리 발표해 놓지 말고 야당과 미리 밑에서 물밑에서 협의를 해서 협의된 부분 내에 대한 확정된 내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그 다음에 이런 대책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야당과 협의가 안 돼서 발표된 대책 자체가 변해버리고 나면은 지금 발표되는 내용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고 시장에 혼란만 주고 그전 내용과 그 이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은 헷갈리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 대책이라는 걸 발표할 때는 좀 확정되고 확실한 부분에 로드맵이 섰을 때 그럴 때 대책을 좀 발표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죠. 세 번째로는 안전진단 제도 개선 착수라고 합니다. 시장의 기대치는 이게 이제 구조 안정성 부분을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과를 아예 시켜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일 낮았을 때가 20%였고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상황이 50%거든요. 그래서 이 50%가 다시 20%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0에서 30% 정도까지는 낮아지겠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 대책에서 보게 되면은 30-40% 수준으로 라고 예시를 해놨어요. 물론 이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시를 들렀다는 얘기는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안에 30-40%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50%가 너무 높아서 이걸 낮추기를 원하고 또 구조 안정성이라는 부분하고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을 조절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구조 안정성을 이렇게 약하게 낮추게 되면은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높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문턱이 확 낮춰져서 주택 공급을 빨리 확실하게 안 그래도 오랫동안 지체돼 가서 재개발 재건축 특히나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골마서 이제는 더 이상 해결책이 나와도 골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반응을 눈치 보게 하면서 약하게 대책도 이렇게 좀 과감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너무 약하게 내놔서 국민들이 오히려 실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안 내놓고 연말까지 제시하겠다라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것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유관기관에 필요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연말에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또 시장에 계속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재건축이 오랫동안 지체되고 많은 이제 비용들이 지불이 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속이 시커멓게 타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국민주거 안정 5대 실현 방안이라는 것 중에서 첫 번째 도심 공급 확대라는 내용의 큰 타이틀의 소제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심복합사업 개편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전 정부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주도로 역세권, 도심권을 개발하는 방법들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지만 시장에 굉장히 큰 부작용과 반발을 사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 공공이 주도를 했던 거를 이제는 민간 도심 복합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 민간 도심 복합 사업 신규로 도입을 한다. 이것도 도심복합개발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야 돼요. 새롭게. 그리고 이걸 올해 말까지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야당의 협조가 좀 필요하고 내용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참조하시고, 여기서도 보면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내용은 좀 빠져있다.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고, 정상적으로 원래 연말에 12월 달에 이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내년 2023년 상반기에 공모에 착수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모에 착수를 하게 되면, 자, 도심의 복합사업이 들어서려면 어디를 할 수 있냐면은 역세권 밖에는 없어요. 자, 역세권도 그냥 일반적인 역세권이 아니라 반드시 도심에 해당되는 지역이어야 하고요. 서울의 도심이라고 하면은 광화문 종로 일대와
강남, 서초, 그 다음에 여의도,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도심이고, 광역 중심지도 한 5군데, 7군데가 있죠. 자, 도심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지역이 강남 지역인데, 강남에 보게 되면은, 이제 테헤란로 중심축을 동서로 확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장기 계획이거든요. 2040 서울 비전, 그 다음에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서울의 장기 10년짜리 장기 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큰 계획 아래에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도심의 역세권의 복합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동의 한전부지, 그 다음에 방배동 일대의 정부사부지, 이런 것들이 동서 확장이 되는데 큰 축상에 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도심이라고 하면은 서울시청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이루어지는 광활한, 서울에서 가장 큰 일자리 상업지역이 있는 곳이 도심인데, 이 도심을 4개의 축과 1개의 축, 4+1 축 조성계획으로 해서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도심 재탄생을 한다라는 이 계획이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4개의 축과 가운데 축의 중심에 해당되는 지역의 역세권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이제 도심 복합사업의 그것도 민간으로 진행되는 복합사업의 주요 대상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에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 있잖아요. 72곳이나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그동안에는 이 도심 공공에서 진행했던 걸 다 폐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그리고 예정구역,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뒤에 여지를 남겨놨어요. 어떻게? 호응이 낮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철회라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민간 사업으로 전환하는 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또 주민들이 철회 동의서를 거둬야 되고, 또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하자, 아니면 철회해서 민간으로 가자라는 과정들,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민간 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이전 정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 내의 주민들은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철회 과정이라는 걸 거치는 게 한 단계밖에 안 되지만, 이게 주민들의 갈등을 크게 야기해서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남을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감안하셔서 기존으로 갈지 아니면 민간으로 전환을 할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잘 결정하셔야만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도심 공급 확대라는 큰 타이틀이죠. 그럼 대상지가 도심이라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심을 중점적으로 많은 개발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소제목에서 신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정비 사업은 재개발이죠. 재개발이 5년간 2023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에 22만호, 서울에 10만호, 경기 인천에 4만호, 지방광역시에 8만호가 정비가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모든 정비 사업이 신통기획 방식인 통합심의 방식을 적용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경기 인천 4만호 같은 경우는 역세권과 노후주거지, 그리고 지방광역시의 8만호 같은 경우는 지방광역시 내에 구도심,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 내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10월부터 이 추가 정비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착수한다고 하니까, 요런 수요 조사 착수의 결과를 추이로 지켜보고 대상 지역이 선정이 될 것이다. 당장 올해 안에 어떤 구역이 지정되거나 선정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초과이익,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담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9월 내에 세부 감면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 직후에 이런 재건축 이익 환수법이라는 걸 발의해놨는데, 이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국회 통과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도 원래 연말까지 최적 대안을 제시한다. 왜냐? 시장 안정, 적용 범위, 시행 시기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시장 상황이 급등하거나 지금 현재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에다가 불질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시기 조절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실망스럽다는 것이죠. 과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좀 과감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도심복합사업 개편이라는 것인데 올해 말에 이제 법 제정을 할 거고 내년 상반기에 이 공모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을 유지하되 이제 후보지가 호응도가 낮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자, 이렇다면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특히나 재개발이 신규로 많이 지정될 거고 그 대상지가 도심일 건데, 그러면 이런 지역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우려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때문에 가격이 빠지면 어떡하나라고 우려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도심 공급에 대해 주택 공급의 확대 정책이 나온 거니까 도심 지역을 보게 되면은 서초구와 강남구, 용산구, 중구 지역에 다세대 주택, 역세권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2006년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에 등록되어 있는 실거래가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의 가격 변동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2008년부터 10년까지 요 사이입니다. 2008년 말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세계적인 경제 충격이 빵 떨어졌는데 가격 변동이 없죠.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강남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용산구도 마찬가지고, 중구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2010년 정도에 중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히려 올랐어요. 떨어지지도 않고 있다가 올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 충격이 와도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 상승률 자체가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파트라는 상품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경제 충격을 딱 받아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여기에 아파트를 유지 못하시는 분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이 밑에 있는 주거지가 뭐냐면 다세대 주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세대 주택의 수요는 이 경기가 안 좋으면 더욱더 늘어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이 빠지지 않고 탄탄하게 버티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악영향을 줘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계속해서 하락하면 어떡하나 라는 우려는 일단 다세대 주택이라는 종목에 한해서는 그런 우려, 특히나 도심에 대한 주택 공급의 계획이 장기 플랜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도심에 해당되는 지역의 가격 흐름은 타 지역에 비해서 흐름이 완전히 다르고 탄탄한 수요에 의해서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16 대책 중에서 오늘은 도심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자세하게 좀 알아봤고, 또 이런 것들이 시행되는 시기와 전후의 시장의 변화에 대한 부분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의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